든든한 건강 정보를 챙겨드리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허영재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허영재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젊은 연예인이 황반변성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3대 실명 질환 중에 하나로 꼽히는 황반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황반변성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아유, 실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정말 아찔한데요.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안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황반변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황반변성이 어떤 질병인지 좀 자세한 설명부터 부탁드릴까요? 카메라에서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라고 할 수 있는 눈의 가장 안쪽, 그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 조직을 황반이라고 하는데요. 황반은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초점이 맺히는 부분으로 가장 예민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황반이 노화나 유전적인 요소, 염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지고 시력이 저하되거나 실명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맺히는 부분이 황반인데 네. 이 황반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병이 황반변성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대표적인 실명 유발 질환인데요. 실제로 실명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황반변성은 국내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에서 65세에서 74세 인구의 약 10%, 75세에서 84세 인구의 약 30%에서 나타나는 드물지 않은 질환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 60세 이상 성인의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초래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실명 원인 1위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 실명을 유발하는 3대 안질환 있잖아요. 황반변성 네. 말고 또 두 가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나머지 두 질환은 잘 알려져 있는 녹내장과 당뇨병성 망막증입니다. 이런 세 가지 질환의 공통점이 시력이 한번 나빠지면 치료가 어렵다는 것으로 조기 발견해서 예방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실명으로까지 갈 수 있는 안질환 살펴봤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인 황반변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발생 원인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황반변성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황반이 발생하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가장 큰 원인은 노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흡연, 고지방, 고열량 식습관, 비만이나 스트레스, 고도근시, 고지혈증, 고혈압과 또 유전적 가족력 등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노화라고 하면 황반변성도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으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황반변성도 백내장과 마찬가지로 노화가 주요 원인이며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노인성 안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노인성 안질환 중에 하나긴 한데 요즘에는 또 발생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연예인에서도 이제 황반변성이 생겼다는 매스컴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도 젊은 나이에 황반변성이 생기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이상 60세 이상의 노령에서만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발생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눈의 노화도 빨라진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비만, 성인병 인구의 증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흡연 등으로 40대 남성에서도 적지 않게 발병하는 추세입니다. 그 밖에 자외선이나 컴퓨터, 핸드폰 등에서 나오는 청색광, 이런 거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황반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될 텐데요. 자, 그런 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또 증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황반 변성 초기에는 눈에 띄는 증상이 없지만 이게 진행이 되면서 습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병변이 생기게 되고 중심부 시야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흔한 증상으로는 일부 그 병변이 있는 시야에 국한해서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변시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황반 변성이 진행이 시작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즉시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나타나는 증상들로는 글씨가 흔들려 보이거나 화장실 타일같이 균일한 직선이 굽어 보이게 됩니다. 또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글자에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시야의 일부분이 검거나 어느 부분에서 빈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색이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그러면 찌그러져 보이는 네. 현상인가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보이기만 하면 이게 나 황반변성인가 의심을 해야 하는 건지 자가진단 기준이 혹시 따로 있으면 그것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황반 변성은 어느 정도 자가 진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황반 변성 증상을 진단할 수 있는 작은 격자무늬 판이 있는데 이거를 암슬러 격자라고 합니다. 네. 이런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화장실 타일이나 벽지의 규칙적인 패턴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셔도 되는데요. 우선 3, 40c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암슬러 격자를 놓고 그것을 바라본 상태에서 한쪽 눈을 가려주고 중심부에 검은 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후 주변에 있는 격자 무늬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고 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격자 무늬가 휘어져 보이거나 네모 칸들 중에서 일부분이 작게 보이는 경우, 또 이미지가 비어 있거나 뒤틀리거나 희미한 부분이 보이는 경우, 격자 중앙에 위치한 까만 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황반 변성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자무늬 판을 통해서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군요. 네. 근데 보이는 것 말고 뭐 통증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동반되는 증상은 더 있습니까? 오히려 초기에는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전혀 없어서 네.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단순 노안으로 생각해서 안과 진료를 미루기도 하는데요. 한쪽 눈에 황반 변성이 생겨서 증상이 나타나도 반대 눈이 정상일 경우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자가진단 방법으로 한눈씩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좀 초점이 잘 안 맞았다거나 글씨가 좀 흔들려 보이셨던 분들은 직접 이렇게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부모님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황반변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화병증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은 시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중심부가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그렇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네. 황반 변성으로 합병하는 질환으로는 그 맥락막하 신생혈관이 생길 경우 망막 색소 상피가 박리되거나 장액 망막 박리, 망막하 출혈 등이 발생해서 심하게 시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실명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안질환이잖아요. 근데 네. 앞서서 그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느 정도 또 상태가 진행됐다고 말씀을 해 네.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명으로까지 가게 되는 어떤 원인이 또 초기에 좀 발견하기 어려운 질환이어서 네, 그런가 맞습니다. 싶기도 네. 하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충혈이나 충혈, 또 압박감 등의 불편한 증상이 전혀 없고 초기에는 시력 변화도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게 그러면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인 겁니까? 황반 변성이 생겨서 황반의 신경 조직이 손상되었을 경우 다시 회복시키기가 어려운데요. 한눈에 황반 변성이 생겼을 경우에 다른 눈에도 황반 변성이 생길 확률이 높고 초기에 건성 황반 변성도 지속될 경우에는 시력을 악화시키는 습성 황반 변성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증상이 없는 초기 또는 중기의 황반 변성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고 평소에 자가 검진을 시행하면서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중에 습성 건성이 나왔습니다. 네. 황반변성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네, 먼저 건성 황반변성은 황반부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황반변성인데요. 연령 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시신경 세포가 서서히 파괴되기 때문에 중심부 시력도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습성 황반변성은 망막에 신생혈관이 자라면서 발생하는 황반변성으로 연령 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10%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건성과는 달리 시력 장애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심각하게 나타나므로 발견 즉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건성보다는 습성 황반변성이 더 위험한 상태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은 황반부에 신생혈관이 생겨서 부종이나 출혈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력 저하가 심하게 생기고 빠르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황반변성은 그건 어떤 황반변성인 겁니까? 습성인가요? 건성인가요? 보통 증상이 나타나면 습성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의학적으로는 건성과 습성 모두 황반변성으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일반적으로 시력이 저하되면서 증상을 느끼는 분들은 대부분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건성과 습성 황반변성이 또 나뉘는 만큼 치료법도 이게 종류에 따라서 혹시 달라질까요? 황반변성이 건성인가 습성인가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네. 건성 황반변성에서는 항산화 비타민제나 루테인을 복용해주고 네. 황반변성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안과에서 경과 관찰을 하면서 습성으로 진행이 되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성 황반변성은 더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좀 더 네.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습성 황반변성은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습성 황반변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레이저 치료하고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성이 일어난 부위의 경계가 명확하고 병변이 작게 되면 레이저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눈 속에 주사를 놓아서 신생혈관을 억제해주는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의 경우는 망막 신경도 같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력이 좋아지는 확률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주사요법을 많이 시행하는 추세입니다. 주사 치료는 일회성은 아니죠.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주사 치료는 보통 1개월 간격으로 3회가량 시행하는데요. 네. 3, 4일 후부터 시력 효전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주사로 증상이 호전이 되었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 약효가 줄어들면서 시력이 다시 저하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주사 치료를 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되는 겁니까? 치료 목표가 무엇인지도 궁금해서요. 말씀드렸지만 황반 조직은 다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 번의 치료로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므로 꾸준한 주사 치료와 정기적인 검진 등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관리법도 좀 알려주실까요? 계속되는 시력 상실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조기에 치료하면 병변의 크기가 비교적 작으므로 손상 부위가 적습니다. 네. 만약 흡연을 한다면 흡연과 고혈압은 맥락막 순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연을 해주시고 고혈압 관리 역시 황반변성의 진행을 막기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루테인, 지아잔틴이 풍부한 케일이나 브로콜리, 시금치 등의 녹색 채소와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된
연어나 고등어 등의 생선을 먹는 것이 황반 변성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 습관의 개선도 중요한데요. 달리기,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그 맥락막의 순환을 증가시켜줘서 습성 황반 변성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늦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 같은 것을 착용해줘서 자외선을 막아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억해야 할 사항이 좀 많긴 한데요. 근데 사실 관리를 정말 잘해도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빨리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텐데 안과 정기 검진은 어느 때 해야 하는지 그 시기도 좀 알려주시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귀뜸을 해주실까요? 네, 옛날 말씀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네. 우리 몸 어느 조직이든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생활에서 시력을 잃게 되면 제한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눈은 깨어 있는 동안 늘 사용하기 때문에 예민하게 증상을 느낄 수 있지만 황반 변성이나 녹내장, 백내장처럼 어떤 질환들은 증상 없이 또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변하듯이 눈도 같이 변하게 되는데요. 해마다 우리가 몸 전체 건강검진을 받듯이 눈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체계적인 눈 종합검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현재 상태를 진단받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안내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를 나눈 황반 변성의 경우는 초기에 노안과 혼동하기 쉬워서 진료를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0, 50대에는 1년에 한 번,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특별한 안과적인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노인성 안질환으로 여겨졌던 질환들의 발생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 황반 변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면 바로 전문의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허영재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